멕시코! 멕시코!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선 크리스티안. 텐션 차이가. 하세요. 니폰! 와! 아, 이게 표정 아니에요? 일본에서 온 옥입니다. It's coming home, it's coming home, it's coming, football's coming home. 안녕하세요. 저 구수한 대구 남자 영국에서 잠깐 온 빌서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uf geht's Deutschland, let's go. Auf geht's Deutschland, let's go. 거의 뭐, 독일에서 온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박문성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반갑고요. 제가 월드컵을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4번 가서 중계를 했었는데 거기 경기장에 가시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영국 아재 스타일이에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입고 계시는 그 셔츠는 요즘 건가요? 아니, 90년 거예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네, 게리네커 이렇게 있고. 딩동댕 네.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때 그 게리 네커가 지금 BBC MOTD 진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니폼을 입고 되게 이상한 짓을 했었잖아요. 90 월드컵 때. 태클 하는데 힘이 잘못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렸던 사건이. 그만하시죠. 그거 모르십니까? 저는 그때 그 8살밖에 없어서 기억 안 나는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유튜브 보면 많이 쓸 겁니다. 게리 네커의 지린 사건 이렇게 치시면 지리산. 지린 사건. 아, 진짜 오늘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축구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기대가 됩니다. 하려고 우리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네네. 그때 중계하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골 넣는 장면 우리가 상상하게끔 조금 그냥 그렇게 하죠, 뭐 저희. 자, 좋아요, 걸립니다. 야, 이거 때렸어요, 골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 느낌은 뭐 TV에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 많아요. 90대 초반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팀 너무 잘 했었을 때 월드컵이나 그 중요한 게임은 가족 다 모여서 게임 볼 때는 너무 재밌습니다. 90년대에 잉글랜드가 잘했다고요? 1990년 월드컵 우리가 저 4강까지 갔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저도 잘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잉글랜드 무서워요. 잉글랜드가 잘한 마지막은 1966년.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 소리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조용해 오늘 여기가. 오늘 뭔가 네. 그렇게 강극이 아니어서 뭔가 네,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축구에 관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독일 세잖아요. 우승은 몇 번 했어요 월드컵? 4번. 4번 하나. 4번. 최근 월드컵 본선에서 누구한테 졌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동그래서. 지난 월드컵이 바로 나왔네. 그때 그 대한민국이 독일을 잡아가지고 저희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멕시코가 좀 더 잘해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얼마나 사과를 많이 했는데 SNS에도 사람들이 진짜 감동도 아닌데 악플을 엄청. 독일은 뭐 실제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2020년에도 바이에른 뮌헨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도 거의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챔피언스 리그가 말 그대로 풀면 챔피언들의 리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챔피언들, 상위권 팀들이 모두 모여서 자 경기해봐. 누가 제일 잘해. 네. 근데 거기서 우승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팀이 되는 거예요. 축구하면 영국 있죠. 영국이면 축구 있죠. 네. 90년대 뭐 베컴, 람파드, 제라드, 스콜스, 루니까지는 정말 그 대단한 선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손흥민 선수 옆에 달려 있는 뭐라고 해야 되노? 옆에 그 손흥민 옆에 달려 있는 해리 케인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너무 잘해요. 그쵸. 근데 그 팀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뭐 맨유,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셰필드 웬스데이 굉장히 좋은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우리도 월드컵 이겼어요. 그 1966년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주국
이라고 합니다. 네. 빌립 시노 위원님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저는 아까 처음에 왜 웃었냐면 잉글랜드의 명문 팀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셰필드 웬즈데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셰필드 웬즈데이가 왜 있을까 했더니 고향이 아까 셰필드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 아니 고향 프리미어리그도 아니고 2부에 있는 팀의 이름을 갑자기 그래도 저희 팀을 빼고 얘기하면 조금 슬프니까. 근데 요즘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흐름 중에 하나는 아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실 뭐 최강이죠.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 8년 연속 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축구 팬들이 얘기하는 레바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은 연예인 걱정과 이 세 팀 걱정을 하지 마라. 언제나 잘할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서 항상 잘하는 팀들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많은 팀들이 올라가죠. 사실. 그럼 영국 팀의 그 챔피언스 리그의 그 성적은 어땠나요? 2019년에 네. 잉글랜드 2개 팀도 나왔죠. 토트넘도 나오고 리버풀도 나왔는데요. 리버풀 승리했죠. 네. 그리고 그 더욱 옛날에 생각하면은 내 나이 동갑 박지성 선수가 맨유 팀은 네. 첼시 팀으로 게임을 했었는데요. 맨유는 이겼죠. 그러니까 아까 박지성, 손흥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 팀도 잘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월드컵에서의 성적도 가장 좋았고 네. 또 가장 많이 나갔고 네네. 또 유럽에서 기억에 남는 아시아 선수 하면 언제나 상위 랭커들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80년대 차붐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맨유의 박지성이 있었고 네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그런 거 놓고 보면 한국은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긴 하죠. 네. 그 제가 항상 신기했던 게 있어요. 약간 축구라고 하면은 그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약간 잘하는 선수는 무조건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많이 가죠.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왜일까? 유럽 두 명 계시니까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축구 하면은 어디가 잘해요? 유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국이든 독일이든 항상 유럽 안에 있는 나라 말하잖아요. 이제 손흥민도 독일 갔다 왔잖아요. 유학으로. 네, 이제 독일에는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 대한 그런 거 좀 있어요. 유명하죠. 네, 한국에서는 좀 그 각 경기마다 이거 이겨야겠다. 이거 승패랑 이제 우승 거기 많이 집착 좀 하는 것 같은데 독일은 적응력, 창의력, 기본기 이런 거 좀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경기 중요한 거 아니라 일단 즐기고 잘 그런 훈련 받으면서 나중에 더 좋은 선수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되어 있어요. 오. 맞아요. 축구하면 솔직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자존심이 걸리는 그 빅매치 무조건 있잖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 빅매치 하나 앉아 있습니다. 한일전. 그렇죠? 아, 그렇죠. 한일전 난리 나잖아. 3월 했던 경기는 3대 0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한국 팀을 위해서 좀 끝났는데 위원님이 3대 1로 한국이 질 것이다 예측을 하셨잖아요. 보통 많이 뜨시는데 이번에는 완전 비슷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손흥민을 포함을 해서 황의조, 황희찬 많은 선수들이 못 들어왔어요. 유럽에서 네네. 뛰는 선수들이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상도 있었고 보통 어기 씨는 한일전 있을 때마다 보통 어디서 숨어 있어요? 집에서 숨어 있어요? 저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거 할 때 숨어서 달렸어요. 일본에서 한일전을 바라보는 건 그냥 라이벌로서의 축구 경기 중에 하나.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잠재돼 있던 역사 의식이 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일본은 무조건 이기게 된다라는 이게 나와요. 막 나오고 그게 약간의 좀 차이점. 요즘은 우리도 그렇게 이 스포츠를 그냥 스포츠로 소비하려고 그러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A매치 국가대표 다 응원해야지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축구 광팬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말이 진짜 많이 나는 토론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우리 의원님께서 네. 어떤 주제인지 한국 축구의 레전설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손흥민, 그다음에 차범근, 박지성. 누가 제일 위대한 선수냐 이런 얘기를 하죠. 80년대 뛰었던 차범근, 2000년 초반의 박지성, 현재 손흥민을 어떻게 한 그라운드에 그죠. 뛰는 걸 보면서 비교할 수가 맞아요. 없으니 우리 입으로라도 한번 싸워보자.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각국의 이런 분들 모시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손차박 대전을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할지. 일단 독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은 확실히 차범근이에요. 네, 확실히. 근데 차범근이라고 안 하고 차범. 키도 크시고 힘도 세고 좀 빨리 뛰고 그래서 뿜 이거 약간 사운드 이펙트처럼 뿜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범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부모님 시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선수를. 영국은 뭐 이 선수들을 많이 유명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제 생각에는 손흥민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그럼요. 텐션 있네요. 탑 플레이어 리스트 5개, 6개 봤는데도 살라, 케인, 손흥민 항상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조합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손흥민하고 해리 케인. 근데 작년인가요? 해리 케인은 다쳤어요. 팬들이 좀 걱정을 했었어요. 해리 케인 없이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잘했었어요. 영국 사람 눈으로는 그때부터 조금 레전드. 일본은 약간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서 약간 뛰었던 적이 있어서 그 J리그 때.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뭐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거고 박지성 선수가 제일 유명한 것 아닐까.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죠.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 라고. 제 선택 맞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야, 이거 아니. 세다. 오케이. 차범이요. 확실하게 진짜 무조건. 지금은 그 프리미어리그 그 대세인데 예전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최고의 리그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차범만큼 잘하는 외국 선수 없었잖아요. 네. 경기 300개 참여했었고 골 거의 100개나 넣었어요. 진짜 그거 진짜 엄청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뛰면서 그 유러피언컵에서 우승하고 2번이나 지배를 했던 시대니까 그 외국인의 최다골을 11년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 외국인 선수들도 나와서 못했던 걸 11년을 보유했었으니까 어마어마했던 거고. 자범 선수는 이제 대단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성입니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스타들이랑 7년 동안 같이 뛰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 바르셀로나, 첼시, 리버풀 그런 이제 경기를 있을 때마다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고, 플러스 전 박지성 선수는 팀워크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사진도 찍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예. 그러면 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충분히 많이 그런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약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은 박지성 선수입니다. 별명이 이제 박성 선수가 2개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쉬지 않고 심장이 움직인다라고 산소 탱크라고 하는 하잖아요. 의미를 썼어요. 예. 굉장히 두 개라고.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그 한 경기에 얼마나 뭐 몇 개 킬로미터 그때가 항상 보면 한 13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프리미어리그 많이 뛰는 선수들이 한 11해서 진짜 많이 뛰면 12 네. 정도인데. 차범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인 성적도 막 뛰어나고, 근데 박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없어서 좀 아쉽다. 빌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선수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양발 되니까. 그렇지. 28살밖에 없으니까 포텐셜이 있어요. 당연히 3명 다 잘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다봉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문자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아니 그 개인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는 어떤 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만약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스타일만 놓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어울리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하게 되면 맨유. 맞아요. 네. 아시면서 물어보셨네요? 아니 저는 딩동댕. 이야, 잘하시네요. 축구에 대한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토론이야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생각나는데 아까 박지성 선수는 성적이 안 좋다고 누가 그랬지? 저요. 따지려고. 너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아마 네. 근데 오기 씨가 얘기하셨던 거는 스탯이나 이렇게 개인의 어떤 상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 맞아요. 조금 그때 당시에 맨유는 웬만한 우승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죠. 독일 경기 때문에 자꾸 손흥민을 얘기하지만 네. 박지성 선수는 월드컵 나갔을 때 본선에 2002년 포르투갈 경기 때부터 골을 시작해서 매번 월드컵 때 중요할 때 골을 넣어줬어요. 비교할 때도 네. 나이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범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7살인가요? 중반에 갔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하고,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차범 씨가 했다면,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활약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차붐 씨 자분. 네, 선택. 감사합니다. 차붐이나 차범근 감독님을 차범 씨라고 얘기하는 건 좀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나쁜 거 새로운 아니에요. 분위기죠. 새롭다는 새로운 거. 분위기니까. 이제 그 저도 독일 때 뛰던 사진 이렇게 보면 아마 혹시 니키 씨도 보셨나요? 그 이렇게 네. 허벅지 이런 게 맞아. 독일 분들이 굉장히 체구가 크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전혀 밀지 않은 피지컬을 갖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세 분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같이 그렇죠. 팀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랑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제가 필립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아시아에서 영국에 가서 뛰는 선수들이 되게 네. 이렇게 좀 팀을 먼저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있나요? 좀 희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의 정서라는 게 좀 있어요. 음. 그래도 공동체, 집단,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워낙 팀을 먼저 생각하니까 뭐 감독님이나 팀도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의견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치. 이원님은 그 세 명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아 저요? 네. 하기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원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차범을 가장 높게 보는데 요즘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손흥민이 최고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토론회를 듣다 보니까 네. 오. 그래도 역시 차범 아닐까. 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축구에서 차범은 어떤 존재냐면 유리천재 천장을 깨고 올라가 준 사람이에요. 아. 그 사다리를 놔준 사람이 유리천장을 깨고 아시아도 대한민국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첫 시작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위대함인 거죠. 그렇죠. 위대한 거죠. 박지성을 뭘 했냐면 거기서 사람들 끄집어 준 사람이에요. 다시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대한민국과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끌어줬고 일본 선수들도 더 많이 유럽에 갈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 막 끌어올렸으니까 천장 위에서 손흥민은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 뿌리가 되줬던 차범이야말로 최고의 존재. 뿌리니까라고 생각 저는 합니다. 자 그러면 각국의 축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제일 한일전 얘기할 때 제일 긴장했고 이제 최근에 축구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뭔가 또 관심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제 독일 경기는 그때 2018년 이후에 아직 그 충격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재밌는 주제에 대한 그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깊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축구 얘기는 뭐 언젠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각마다 저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 한국 축구의 약간 미래 바라보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해요.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축구가. 속도 좀 빨라지고. 뭐 뭐든지 본질은 뭐냐면 어떤 게 뭔가 발전할 때는 이게 재밌어야 돼요. 지금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가 인기가 많은 건 재밌는 거죠. 어떤 이유든 간에. K리그가 정말 중요합니다. K리그를 잘해야 월드컵에 성적 냅니다. 이건 당위예요. 이걸 얼마큼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만드는 게 앞으로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봐요. 혹시 여러분들 별다리 연구소 다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뒷얘기를 해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 첫날 바로 밥을 쐈습니다.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 쫙 이게 코리안 뷔페라고 해가지고 진짜요? 그거 먹고 좋은데 야너 좋다 야너 다 잘 먹고 밥이 좀 중요하죠. 안 매웠어요. 안 매운 거 위주로 해서